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추리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불안감과 전세 대출 한도 축소 등으로 전셋집이 모습을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년 이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전셋집, 이대로 실수요자들은 괜찮은 걸까요?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 흐름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와 함께 하셔야겠죠?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박스경제TV의 부동산 아이돌이 되고 싶은 남자 박성일 팀장입니다. 여러모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다 하는데 제가 지난 세미나에 오신 분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세미나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시는 그 숫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시장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는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안 좋다 하는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시장도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곧 다시금 회복할 것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방송 좀 지켜보시면서 부동산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점점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부동산 방송 진행자로서 또 뿌듯하고 앞으로가 좀 기대됩니다. 이 기대감에 좀 받쳐주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이 얼마 전까지 화요일의 남자가 목표라고 하시던 이제 또 아이돌이 되고 싶다로 바뀌셨나 봐요. 자, 그럼 팍스TV 부동산 가이드 아이돌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팀장님? 네, 제가 원하신다면 팬 사인까지도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공동역 인근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재개발이 가장 핫하거든요.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시지 못한다기보다는 약간 가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하는 것이 금액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억, 2억 정도면 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못해도 4, 5억은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들이 아무래도 재개발로 많이 이동하게 됐는데요. 저희 쪽도 마찬가지로 재개발 쪽에 관점을 두고 계속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1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투자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1억 원에서 3억 원대까지 투자처 나눠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면 재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재개발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송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궁금하신 내용 주제에 있으셨다면 한번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같은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야기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현재 바닥을 찍고 있는 서울 일대 빌라 가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빌라 가격이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기회일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지 박성일 팀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빌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미움받을 용기를 좀 가지고 나온 건데요. 사실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빌라의 빌자 소리만 들어도 거의 막
놀라서 자빠지실 정도로 그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빌라 가격이 계속해서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불과 6개월, 1년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바닥이지 않을까. 지하실을 뚫고 내려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하실 뚫고 내려갈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가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빌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빌라 투자 아니면 빌라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주거실태 조사, 이건 주거실태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년 간격으로 했던 그 국가조사인데요. 이 조사에서 조사를 하는 조사자가 물어봤더니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 집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 나눠서 조사를 해봤더니 87.3%가 내 집은 갖고 있어야 돼요 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2022년도에는 이 수치가 89.6%였습니다.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내 집이 있어야 된다라고 자각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중간에는 2015년이 비어있던 이유가 여기는 이제 2년 간격 단위였어요. 근데 2016년도부터 1년 단위로 바뀌게 됐습니다. 불과 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70%에 머물렀던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된다라는 그 비율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80%대로 올라갔다가 최고점을 찍은 것이 2022년도인데 여기가 89.6%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근데 이 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떨어졌겠죠. 실제로도 이거보다 더 떨어진 수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잠깐 이제 내려갔지만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 포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거 90%대에 육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도 자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집 마련은 꼭 해야지. 내 집은 한 채씩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될까 살펴봤어요. 자가 보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을 갖고 있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략 60%,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내 집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좀 못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는 다주택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다주택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실제로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내가 집을 사서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냐 했더니 57.4%라고 합니다. 당연히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가서 월세를 사시거나 전세를 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서울에 좀 한정지어서 제가 제목을 지어놨는데요.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빌라 시장이 계속해서 어두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시장이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지방 시장도 활기를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파트촌과 빌라촌의 사진을 두 개 나눠 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는 아파트가 대략 60%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빌라라든지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뭐 기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머지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요. 근데 이 60%라는 수치는 대도시권에서 아파트로 분류를 했을 때 서울은 굉장히 낮은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들은 뭐 많게는 70%까지도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서울은 아직 좀 낮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이 아파트의 비율이 불과 50년 전 1975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8%에 불과했습니다. 반대로 단독주택의 비율은 82% 정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사이에 엄청나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분들이 6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지금 비아파트에 들어가 계세요. 근데 비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중에 빌라나 단독주택에 살기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아파트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좀 산다 아니면은 사람답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아파트에 산다라는 것과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닭장 같은 집에서 뭐 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공동주택의 탑은 아파트라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죠. 빌라를 사면 그 사는 순간부터 떨어져.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빌라는 사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서울 빌라 시장만큼은 유일하게 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사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불과 이거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자치구의 아파트가 대략 매매가가 3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8억 가까이, 호가는 지금 8억을 넘어섰고요. 실제 매매가는 8억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근데 빌라도 마찬가지로 1억이었던 매매가가 지금 대략 3억에서 많게는 4억까지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빌라가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기에는 전세를 대략 1억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갔을 것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3천만 원, 뭐 적게는 뭐 2천에서 1천만 원까지도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올랐을 때 수익률을 놓고 보면 과연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었느냐를 따져봤을 때 여기서는 빌라가 월등하게 투자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먹는 파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고 여기를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금액이 더 크니까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1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더 싸게 산다 그랬으면 5천만 원에도 살 수 있었고 3천만 원에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더 커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빌라는 사는 순간 가격이 떨어진다? 이건 어불성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빌라도 사면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실제로 특정 자치구의 아파트 실거래 사례를 비교해 봤습니다. 2014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59 타입이라고 하는 25평, 실평형 수가 25평 정도 되는 아파트의 거래 금액이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 사이. 이거는 연말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이 2억 중반에서 후반 되는 가격대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얼마가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6억 5천에서 6억 9천만 원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배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2.5배 정도 오른 건데요. 이걸 살펴봤을 때 아파트 가격도 10년 단위로 2배 이상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빌라의 실거래 사례를 또 참고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전용 면적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고 실제로 빌라라는 것은 거래량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차이도 나는 것인데 아파트는 거래가 좀 쉽고 빌라는 어렵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결국엔 세대수 차이 때문입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짜리랑 10세대짜리랑 그러면 뭐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실거래 사례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도 깜짝 놀랐던 거죠. 2.3억에 거래됐던 2015년입니다. 2015년에 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이 빌라가 2022년도 7년 정도 지난 건데요. 3.6억으로 올랐습니다. 똑같은 면적에 똑같은 빌라였던 거죠. 똑같은 빌라였는데 1억 3천만 원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7년 만에 1억 3천만 원이면은 대략 2천만 원씩 오른 거예요. 2천만 원 정도가 오른 건데 빌라에 살아도 1년에 2천만 원씩 집값이 오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빌라도 손해볼 건 없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서울 안에 있는 거를 계속 한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역 아니면 교통이 좀 불편한 지역이라든지 외곽에 있는 지역, 뭐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 하급지로 분류되었던 그런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에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나
이런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매매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매매가가 그대로인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매매가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값이 더 올라가니까 이 간극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가정하에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간극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전세가율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빌라는 하락한다고 나오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빌라가 하락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하락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럼 빌라를 하지 말아야겠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빌라에서도 먹을 게 있으려나 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랫단에 바로 나와 있네요. 이 전세 포비아, 전세 사기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 빌라 하락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특히나 이 월세, 그러니까 전세를 살 수 없으니 월세로 전환해야지. 그러니까 전세 살던 사람이 다 월세로 전환을 하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이 이제 차이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빌라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얘는 전세 살지 말아야겠다. 아파트 월세를 가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세 월세화가 계속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1억 싸도 안 쳐다본다. 저는 사실 1억이 싸면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당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특히나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요, 그 경험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안 좋은 경험이겠죠. 안 좋은 경험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을 한번 보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1억 싸도 쳐다보지 않던 이 빌라를 내가 들어가서 살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고 리스크도 굉장히 적어졌어.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해가지고 막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은 계속 전세 삽니다. 심지어 전세 살다가 월세 살던 분들이 전세로 넘어오면 다시 월세 안 가려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의 월세화. 이 전세의 월세화는 결국에는 전세를 못 내주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세입자들한테 반환을 못 해주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게 전세 사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허그라고 하는 곳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해줍니다. 이 보증 보험이 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해야 전세를 내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전세 보증 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시킵니다. 가입을 시키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는데 최초에 원래는 150%, 공시가격에 땅값의 150%, 공동주택 가격의 150%를 매겨놓고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라고 해놨다가 이게 점점 비율이 줄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죠. 150%였다가 140%로 줄입니다. 그리고 전세가율도 90%로 설정을 해서 지금은 126룰이라고 하는 126%룰.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의 126%까지만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를 막아놓은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26%인데 더 낮춰서 112%까지 낮추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전세를 아예 그냥 너네 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 보증공사가 그 전세 사기 때문에 굉장한 손해를 봤습니다. 이 손해를 더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최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세입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임대인들도 그렇고 둘 다 괴롭히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세가율 80%로 맞춰가지고 140% 곱하기 80%를 해버리니까 112%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전세
안 들어오려고 하죠. 다 월세로 가게 됩니다. 다 월세만 찾는데 월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들 월세 들어오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조건을 좀 더 높이겠죠. 이 정도 월세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짜리 월세를 찾던 사람이 70만 원짜리를 찾게 되고 70만 원 살던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가야 되니까 8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빌라 시장도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넘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원래 빌라는요. 주거 사다리 용도로 쓰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걸 굉장히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파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아파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돈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원래 살고 있었던 뭐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올라가는 그 계단이나 사다리가 굉장히 튼튼해야만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국가에서 잘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좋은데 정책이 뒤죽박죽하다 보니까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다리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뒷단에 보시면 지금 이게 아파트인데 이 빌라촌 물론 지금 좀 낙후되어 있지는 않아 보이지만 사실 서울 안에서는 낙후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고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여기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층 주거지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못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이제 빌라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빌라를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 짓고 있죠. 왜 그러냐면 대출 안 나오죠. 그리고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빌라를 지으려면 빌라 지을 공간이 있고 그리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뭐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 아니면 사업성이 좋은 곳 아니면 땅값이 많이 높아졌는데 빌라 가격 자체는 낮거나 다가구 자체 가격이 낮은 곳 이런 곳들은 거기에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규제에 막혀 있는 거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왜? 재개발하고 있고 뭐 재건축하고 있고 뭐 다른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구청에서 막아놨겠죠. 뭐 시청에서 막아놨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빌라가 안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요와 공급의 억제가 계속해서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대체제마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 시장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올라가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마저도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죠. 빌라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은 이미 치솟은 상황이니까 빌라는 지금 오히려 반대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빌라도 결국에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파트가 떨어지길 기다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는 빌라가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지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단독 주택을 그 사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신축 행위를 해서 새로 짓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는데 원래 뭐 4세대, 5세대, 6세대 정도 되는 규모의 그런 다가구나 단독 주택 뭐 그런 세대 수가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다 빌라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빌라들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게 된 빌라들이 결국에는 이제 빌라촌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빌라촌이 낙후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재개발을 함으로써 다시 빌라를 짓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단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는 저층 주거지 면적이 대략 131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이 면적은 대략 4천만 평, 그리고 경기도의 시흥시하고 같은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흡사합니다. 이 시흥시의 비슷한 면적이 지금 빌라촌이라든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었죠. 87%가 그 저층 주거지에 해당이 되는데 저층 주거지에 해당이 되는데 곧 개발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후도를 많이 낮췄죠. 노후도를 낮춰가지고 60%, 50%까지 낮춰가지고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나머지 이제 그 이슈가 없는 빌라
이런 부분들마저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빌라로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상황이고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런 재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예요. 근데 이런 이슈가 없는 분들은 그냥 실거주하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양극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 빌라들도 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강남에도 있을 것이고 강북에도 있을 테지만 여기서도 초양극화가 생긴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빌라에 주목을 해서 이제 빌라를 산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장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아파트 대비 당연히 매매 가격이 낮습니다. 보통은 빌라 가격을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한 50% 정도 수준으로 봐요. 집값을. 예를 들면 뭐 15억짜리 아파트라고 치면 그럼 원래는 빌라가 한 7억 5천만 원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평수 기준이겠죠. 아니면 비슷한 평형대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뭐 30%까지 평균은 한 4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낮아서 빌라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내 빌라, 특히 이제 교통이 좀 잘 돼 있는 곳들은 수요가 항상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심 업무 지구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 들어가서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위에랑 좀 통용이 되는 거겠죠. 매매 가격이 낮으니까 당연히 전월세도 낮을 수밖에 없겠고 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빌라를 선택하신다는 점. 특히나 전월세 가격 상승한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건 지금 아파트에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에는 빌라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 빌라 전세가 지금 규제로 억눌려 있습니다. 이 규제가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완화가 되게 된다면 예전에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규제 때문에 오히려 억눌려져 있던 것들이 터져나가면서 분출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가격 상승은 곧 매매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거래량이 됐건 가격이 됐건 말이죠. 지금 한참 눌려있는 이 스프링에서 손을 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얼마만큼 뛰어오를지는 내가 눌려있는 그 강도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눌려있던 만큼 치솟았어요. 오히려 더 올랐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튀어올랐습니다. 그럼 이 튀어오른 게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직 눌려있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걸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중상급지 빌라가 하급지 아파트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제가 땅값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땅값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서울 안쪽에 있는 땅값과 바깥쪽에 있는 땅값 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빌라가 있는 땅마저도 결국에는 아파트를 나중에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급지의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8억을 주고 사느니 차라리 중상급지 빌라를 뭐 5억이나 6억에 살 수 있다면 들어가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겠고 만약에 실거주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하급지 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중상급지 빌라에서 사는 것 어느 게 나한테 효용성이 더 높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나 빌라 정책 수혜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2027년 말까지 수혜가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을 안 시켜준다라는 거죠. 세제 혜택과 관련된 내용이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일단 있기 때문에 이 수혜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면 빌라 투자하든 실거주하든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특히나 생애 최초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도 무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만 있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엔 재개발을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단계를 축소했다기보다 통합을 시킨 겁니다. 통합. 그러니까 5년 걸리던 걸 뭐 2년 만에 하고 뭐 3년 걸리던 걸 1년 만에 할 수 있게끔 대폭 시간을 줄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대단지 아파트로 만들게 하는,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이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지역에 빌라에 살거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또 아파트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빌라를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당분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서울의 이 공급 물량은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공급이라는 건 결국에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갑자기 그냥 뭐 라면 끓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3분 만에 나오는 게 집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땅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대략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6년 이렇게까지도 가게 되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맨 땅에다가 지어 올린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 안 걸리죠. 근데 이 공급 물량이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대략 2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원래 아파트가 5만 정도, 4만에서 5만 정도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26년도,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여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면 대체제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안책으로 빌라라든지 아니면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데 구축 아파트도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빌라마저도 신축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허가 착공수가 3,000건이 되질 않아요. 그 3,000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얘도 원래 15,000호, 많게는 2만 호까지도 공급이 되었던 건데 이 공급이 점점 줄어든 겁니다. 그럼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 수도권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의 압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요즘 교통 호재 때문에 많이들 뭐 넘어가시잖아요. 뭐 특히나 가격이 싸다고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닌데, 원래 서울 살던 분들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서울을 못 들어온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나중에 팔 때 이걸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나갔던 금액보다 나중에 들어올 땐 서울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건데, 이 압력이라는 게 결국엔 바깥쪽에서 밀고 들어옵니다. 서울로 밀고 들어오는 게 보통의 모양새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서울에 오르지 못한 곳들은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키 맞추기인 거죠. 중상급지하고 같이 키 맞추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대체 지역과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바깥쪽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외곽 지역도 다시 평가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와 연계되어 있던 이 철거 주택수, 이 철거 주택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3만 채 정도가 서울에서 철거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어지는 주택수 아까 설명드렸죠. 대략 3,000채, 빌라는 3,000채, 올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만여 채 정도가 지어지게 되는데, 이 철거되는 주택수보다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전월세를 또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만약에 전월세가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월세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만큼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살펴봐야 되는, 꼭 살펴보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하철이라든지 학교, 병원,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향후에 더 구축이 잘 돼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밀집된 지역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이고, 결국에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하고 얼마만큼 가깝냐. 이 직주 근접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세요. 특히나 서민층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해야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고 돈 벌어서 또 이제 아파트로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근에 위치한 지역에 있어야 내가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투잡, 쓰리잡 요즘 많이들 하신다고 그러는데 집하고 회사하고 가까워야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개발로 인해 변화할 지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위치해 있느냐. 재건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빼놓으시고요.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재개발 예정돼 있는 지역이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지역의 인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결국엔 주택을 철거를 시킵니다. 철거를 시키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택이. 그럼 거기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어디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나요? 원래 살고 있던 지역에서 멀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지역에서 여기는 개발이 안 되고 여기는 되고 이런다고 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이죠. 갑자기 서울 살던 분이 막 어디 경남 함안 이런 데 안 가신단 말이에요. 서울 안에서 찾으시거든요. 가까운 데에다가 이삿짐도 그냥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 그런 지역들을 찾을 텐데 이런 인근 지역을 사놓으시면은 그런 이제 입주장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철거되고 멸실이 된 상태에서 향후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땅과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다. 간접적인 수혜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은 50년 사이에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고유 명사처럼 이제 또 집하면 아파트가 또 당연시되는 그런 추세가 돼 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파트 금액은 점점 올라가고요. 빌라는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빌라와 아파트 모두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또 심할 때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도 지금 이제 규제에 좀 둘러싸여 있는데 그렇다면 빌라도 앞으로 또 올라갈 일만 남은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셨거나 또는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공부해 보실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포구에서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주제가 지금 1부와 2부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고 있지만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 또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볼 텐데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02-2638-3962번,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441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때 말씀하셨던 상봉 13구역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도 많은데 왜 상봉 13구역을 추천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해당 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중랑구가 이제 뭐 천지 개벽을 할 거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가 했었죠. 그중에 이제 상봉 13구역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지 또 저희 팀장님의 의견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상봉 13구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지금 문자 상담해 주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지난번 세미나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상봉 13구역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사업성이 높고 가장 먹을 수 있는 파이가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중랑구 어디 있냐라고 말씀드릴 때 이 용산 기점으로 해가지고 3대 중심 업무 지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여기까지 2030년도 정도 되면 다 20분 권역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0분대 권역이에요. 역에서는 10분대 권역이고 그래서 중랑구가 일단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중랑구 안에서도 굉장히 살기 좋은 데가 많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운데가 상봉 망우역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상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금액이 없다라 그러면은 대체제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에 빌라 투자, 재개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평가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서도 가장 사업성 높은 그 재개발 투자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먹는 파이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왜? 여기 이 일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뒷땅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거든요.
상봉동에서는 나름 학군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인데 이 학군지 아파트들하고 중심 상업지구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그 삶을 이제 영위하는 그런 질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학교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요. 자녀분들 그 교육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는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40대, 50대 중에서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년에 좀 이제 편하게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녀분들이 이미 다 학교를 마치고 성인이 돼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좀 집중해 볼 건 뭐냐면 이쪽 단지는 다 구축이에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 그때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가 지금 2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중랑구 신축이 지금 3천만 원대 중후반을 가고 있는데, 이거 곧 있으면 4천만 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여기 이 일대 빌라촌이 다 지금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질 곳들이에요. 특히나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모아타운하고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는 이제 GS건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우미건설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일대가 또 여기도 중화동이 모아타운으로 이제 바뀝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건설사들이 들어갈 텐데 아직 미정이에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좀 중소건설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 설명드렸고 이쪽 설명드렸으면 이 아랫단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 시범 대상지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대림, 그 이편한 세상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이편한 세상이 이쪽에 들어간다 치고 이 아랫단도 이제 개발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럼 남은 거는 이 안쪽에 몇 개 없습니다. 구역이 몇 개 없는데 여기가 지금 13구역이죠. 그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워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3구역인데 여기를 왜 주목해야 되냐면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신속통합.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 일단 공공재개발 설명드렸고 모아타운 설명드렸고, 그리고 밑에 이제 모아타운 시범 대상지 이런 거 설명드렸고, 뭐 공공주도 개발 이런 것들도 다 있는데 핵심은 얘는 일단 민간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공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히려 민간이 사업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재개발하고의 차이는 그러니까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예정되어 있는 게 총 1249세대가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합원이 지금 500명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들어가는 건데 단 여기에 임대주택이 대략 300세대 정도가 빠지면은 2배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투자금이 1억 전후인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아까 모아타운 설명드리고 뭐 공공재개발은 훨씬 비쌉니다. 지금 들어가시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쪽도 다 1억대고요. 이런 쪽도 다 1억대고, 이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잘 되는 곳들은 더 비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그러면 망우역이 이쪽에 GTX가 뚫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까운 데를 어디 사야 될까? 구축은 우리가 못 산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뭐 신축을 분양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가 제일 가깝고, 두 번째로 사업성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 저도 궁금해서 직접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가 롯데하고 GS는 아예 인사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주민 설명회 때 인사를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를 일단 직접 나온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설명회를 보러 오신 분들이 뭐 1군건설사라고 하는 뭐 포스코, 뭐 현대 이런 데에서 다 왔다라는 거예요. 뭐 대림은 안 왔다고 합니다. 밑에 지금 면목동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근데 얘네들이 다 군침을 흘리고 있는 구역이 여기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은 다 중랑구에서는 1군 건설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GS라든지 뭐 레미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소시엄 아니고서는 단일 단지가 없습니다.
아이파크가 지금 신고가 찍었거든요. 40평대가.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 아이파크마저도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잖아요. 그 단일 브랜드가 가장 비싼 가격을 위치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겠어요? 이 앞에 더샵 퍼스트월드라는 게 대형 평형수가 미분양 났다고 하지만 이거 무순위 청약 들어가면은 다 청약 완판됩니다. 월계동의 그 아이파크처럼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롯데캐슬이나 뭐 GS 자이, 뭐 지금은 GS건설이 안 좋다라고 하지만 자이라는 브랜드는 죽지 않을 거예요. 여기 만약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중심 상업 업무지구에 여기 있는 이 땅들은 제가 얘하고는 결이 다르게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학군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등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나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내가 학부모 입장에서라면 여기 이제 뭐 먹을거리 유흥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구축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 신축 지어지면 여기 들어가고 싶으세요? 저라면 무조건 신축 들어갑니다. 특히나 여기가 지어진다라고 지금 이미 확정이 났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곧 있으면 나고요. 그리고 이 계획 수립이 수정 가결된 지가 연말에 됐으니까 지금 채 한 달 조금 넘은 겁니다. 한 2달 정도 됐는데 여기는 이미 하겠다라고 정리가 된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조합 설립인가. 조합 설립되면은 그 다음이 이제 건축심인데 이 중간에 시공사를 선정을 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GS나 롯데 뭐 이런 애들이 군침 흘리고 있다 그러죠. 저는 솔직히 여기가 GS는 여기 하고 있으니까 롯데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롯데캐슬 달면 좋잖아요. 이 일대에 1249세대에 롯데캐슬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역 주변에 그런 게 생긴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 난리 납니다. 롯데라는 이미지 자체가 지금 고급 이미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롯데캐슬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당연히 저는 못해도 15억 이상은 갈 거라고 봅니다. 그 34평 기준으로요. 여기가 지금 분양가가 13억 7천 정도 됐거든요. 가장 비싼 34평입니다. 저는 얘보다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이거든요. 여기는 대단지 그냥 일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보다는 일반 아파트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파이를 그냥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투자 금액을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넉넉 잡아서 한 뭐 7억에서 8억이라고까지 잡아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34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나중에 분담금까지 내서 이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제 낸다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입주 시기 때 냅니다. 입주 시기. 막 중간에 막 중도금처럼 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거 아무리 8억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9억이에요. 그럼 제가 못해도 얼마 간다 그랬죠? 15억 간다 그랬죠. 그럼 제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도 6억의 안전마진이 생깁니다. 그냥 1억을 투자했는데 6억을 버는 거예요. 그럼 6배 수익이죠. 그럼 이거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만 가능하고 그리고 절차들이 조금 까다롭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되는 조건이지만 그래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차피 멸실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실거주하는 거 아닌 이상은 주택임대사업자 내시고 멸실되는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그냥 놔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1억에서 6억 가는 거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서울의 빌라 투자는 지금 그냥 이 금액을 투자해 놓고 몇 년 기다리면 앞으로 프리미엄이 더 붙기 때문에 2억, 3억 올라갈 수 있는 기간이 그리 오래 길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상봉 13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구역보다는 여기가 좀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주변은 공공재개발이 많은데 13구역은 이제 민간재개발이라서 사업성도 좋고 투자 금액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제 조합 설립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건설사가 들어와서 불을 지펴줄지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점까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신중한 판단 내려주시기 바랄게요. 이처럼 또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자리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